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겠다! 오시에떼 야루요!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라시앙. 잠깐만요. 콜라를 먹던 갑자기 트름이 나와가지고. 진짜 사랑. 진짜 사랑. 근데 이거 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약간 좀 아리까리하긴 해. 아리까리하긴 한데. 근데 요 원래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들. 원래 뭐 어반놈 같은 경우에 야 이 개같이 귀신년들아 이러면서 이제 후드려 까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그냥 갑자기 하고 싶었어. 좀 분위기 환기 같은 부분들도 있고 요 근래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아다리가 되고 내가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뭐 남녀간의 그런 원초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원초적으로 끌린다에 가깝지 원초적으로 사랑을 하기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때까지 연애를 했고 나름 좋은 연애를 많이 했다 생각하지만 정말 미칠 듯이 좋았다 싶은 여자가 그렇게 많았나라고 하면 한 10명 중에 한 2~3명 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보통 다 그래. 여자들도 다 그래. 한 10명 만나면 되게 좋았던 연애 보통 한 이제 2번, 3번, 2~3번이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그런데 이 사랑이란 카테고리를 굉장히 넓게 보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되더라고. 굳이 남자, 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뭔가 사랑이란 단어에 가장 부합하는 원초적으로 난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사랑이란 건. 근데 그 종류와 관계없이 사랑이란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 같은 경우는 누구를 사랑하냐, 누구를 사랑하기 전마 사랑하지. 임마 야 이복돌 임마. 감정이 굉장히 많이 충만해 있거든 내가. 그래서 저는 복돌이를 진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복돌이가 막 깨우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게 팔에 와가지고 기대서 자는 거야. 복돌이가 어른 되고 나선 잘 안 오는데 요새 또 희한하게 맨날 내가 잘 때마다 와가지고 골골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팔에 앵기고, 오늘은 팔에 뭐 있나 보니까 이게 요렇게 앵겨 있더라. 팔에 요렇게 앵겨가지고 이게 무슨 꿈을 꾸는지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다리로 덜덜덜덜덜 그러고 있어. 막 쪼물러주고 막 꿈꾸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 굉장히 기분이 좋아 사실. 그래서 감정이 조금 이제 충만하다고 해야 되나, 업된 상태로 있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난 많이 느끼면서 복돌한테 되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해. 내가 있으면 복돌아 고마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사람이 느끼는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은 종류를 안 가리고 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는 애 중에서 제일 큰데 제일 귀여운 애가 있거든. 빵순이라고. 애가 너무 커. 여자애가 1m 80이야. 이만해가지고. 근데 되게 귀여운데, 걔 같은 경우는 그 가수 홍진영을 진짜 좋아해. 진영이 누나를 겁나 좋아하거든. 맨날 따라다녀. 동서남북 그냥 땅끝마을 해남부터 막 따라다녀. 언니 너무 이뻐요 막 이래. 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덕질에 있어 갖고는 남자가 여자를 절대로 못 따라가거든. 그래서 물론 가차를 굴릴 때는 여자가 남자를 절대로 못 따라가. 가차를 돌릴 때 남자들은 미친놈이 되잖아. 그치? 눈깔이 뒤집어져가고. 근데 덕질은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란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여자들의 덕질은 끝이 없거든 진짜. 난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있잖아. 항상 사랑을 받으라고, 여자한테. 여자의 가득 찬 사랑은 끝이 없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근데 내가 걔 그 빵순이도 키가 겁나 큰 거지. 뭐 발도 한 이만하고. 근데 그거 빼면 애 되게 귀엽고 매력이 있어. 근데 얘가 연애를 안 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연애를 안 한 이유는 나랑 비슷한 이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 아까 말한 대로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 기르는 사람은 다 내 말 어떤 건지 알까요? 감정이 되게 충만해진 상태가 되거든. 그러다 보면 딱히 연애에 대해서 큰 갈증을 못 느낀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건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항상 이렇게 기분이 업되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뭐 좋은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나 같은 경우 나의 삶을 되돌아 보면 그냥 그때그때 매도 호가, 여자를 좀 어느 정도 못 만나면 그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애를 위한 연애, 정확히 말하면 떡을 위한 연애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만났다면 지금은 또 그럴 필요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 근데 이 사랑에 사람이 빠져 있다면 감정이 되게 업돼 있고 풍부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이렇게 세상을 보더라도 그래도 좀 이제 내가 늘상 말하는 건조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뭐 보면 좀 이제 지금 동독 같은 사태 이런 거 보게 되면 애들도 저런 개같은 병신년들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아이고 불쌍한 약간 야 이런 게 좀 동정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세상이 그런 식으로 봐지는 게 있거든 그게. 그래도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요즘 같은 상황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좀 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바라보면 동정의 여지가 보이는 게 분명히 많거든.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쫓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유부녀 중에서도 자기는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세상을 사랑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던 여자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근데 비단 이 사랑이란 거는 뭐 아까 말한 이제 뭐 개나 고양이냐 뭐 여자냐 아니면 뭐 그게 뭐 파골이나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내가 봤던 만화 중에서 아코타미 게게 선생이 썼던 주소를 좀 보면 거기선 다들 스쿠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 절대 강자에게 절대 고독했던 스쿠나를 죽이려고 개같이 싸우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 그걸 이제 사랑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 사랑의 종류는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내 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분명히 뭔가 감정을 충만하게 하는 게 분명히 나도 그렇게 날 일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충만해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그냥 이런 행위들이 나중에 결국엔 계속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 보면 결국에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 뭔가 감정에 충만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넉넉하고 타인을 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내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타인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뭐 이게 고양이 한 마리 그런 건데 진짜 싸게 그런 걸 느낄 수 있어. 진짜 와 개귀엽거든. 막 오 이 어반형이 많은 게 이런 거였어. 오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진짜 그러면 그걸 여러분 느껴보면 동덕 애들 보면서 이거 저 불쌍한 애들 약간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꼭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 고객님이랑 한번 통화를 했거든. 고객님인데 원래 지금 우리 고객님이랑 통화를 잘 안 하는데 좀 큰 손이야. 이 다마가 좀 크신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큰아들이 이제 저랑 좀 비슷한 연배인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반님은 그 사이 혹시 장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아직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어반님이 못 가긴 뭘 못 가요. 근데 저희 아들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어릴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아들이 그 의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의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잘 살고 있겠지, 그지? 근데 뭐 아들 입장은 뭐래 그러니까 아들은요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좋대요 지금이. 그러니까 뭐 의사면 그럴 수 있지. 의사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어머니. 답답한 건 어머니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그냥 자기 지금 인생이 좋은 거예요. 자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아다리 그냥 한번 만나나 봐라. 밥이나 한번 먹어라. 술이나 한번 마셔라. 뭐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근데 결국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궁극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결국엔 타인도 그때 되면 좀 이게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똑같이 보더라도 조금 더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개꼰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너무 거지 같은 이야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확실히 근데 뭔가 몰두하거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고 관대한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 사랑이라는 게 뭐 먼데하고 거창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의 사랑은 존재하거든. 범부 같은 사랑도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여튼간에 오늘 이 얘기 했으니까 다음에는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목도리 꼬리나 한번 잡고 흔들어 볼까? 꼬리나 잡고 흔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빨았던 목도리. 다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가만히 있지, 이 새끼? 왜 가만히 있지? 크래샤!